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유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거래량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지역 분석 시간에는 동작구 사당동과 양천구 목동, 마포구 합정동과 구로구 구로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부동산 이슈나 사실 진입하기 앞서서 사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께서도 지금 거래량도 계속해서 올해 1월부터 2월, 3월에 역대로 발생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4월 달도 역시나 3월 달을 넘어서는 거래량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학군이 받쳐주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이제는 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가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워낙에 가격대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구축 시장들 중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거나 또는 지역적으로 어떠한 특색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대부분 다 이제 상위 버전으로 갈아타기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그에 못지않게 또 강남 쪽 라인들 일부, 특히나 제가 1월달, 2월달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송파 라인들의 가격대들이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또 못지않게 노원구 일대도 다시 한번 또 거래량들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조정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위 버전 또는 상급지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오늘도 저 이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런 주변의 시세 동향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우리가 또 그 4가지 지역을 또 알아보셔야 될 텐데 그 4가지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각자 특색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특히나 재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그 지역들을 조금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은 시간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마무리 생동하는 5월입니다. 4월에 이어서 전국의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었고요. 그리고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달도 시작된 만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래는 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세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 6, 7년 정도 과거를 돌아보시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들이 분명히 나타났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아파트 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의 126% 금액 또는 KB 시세 또는 지금 현재 그런 시세가 정해져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보셨을 때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은 넘어갈 수가 없긴 하겠지만,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추가적으로 반전세 형태들로도 가격대들을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전세 많이들 지금 현재 전세가 그 금리가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적응기가 충분히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좀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어떤 심리를 보여질까가 저는 굉장히 눈에 좀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전에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면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주택 시장에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왔고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거래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거래량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래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또 전세 가격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역마다 국지적으로는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 자, 일단 매도 우위 시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조정장일 때는 매수 우위 시장이었죠. 매수자가 그래도 매도자보다는 조금 더, 뭐 약간 갑을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갑의 위치에 서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동반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우위를 점하는 그런 시장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우위 시장으로 지금 점점 변환이 되고 있다. 자, 수도권 매매가 주요 변동률 같은 경우에 보시더라도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강보합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죠. 그런데 일단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강보합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물건들은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이런 실정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걷어들이면서 다시 매물이 나왔을 때는 호가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매수 시장에서 매도 우위 시장으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자, 전세가가 9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 예전에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막 52주, 54주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좀 과거의 데이터를 좀 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전세 시장 분위기에 매매 시장의 급매물이 소화 후에 지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매매 시장의 급매물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갈아타기 현상, 특히나 이제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의 물건들을 좀 과감하게 털고 오히려 이제 갈아타기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일단 매매 시장에도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일부 지역들 보시면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중에서 송파, 그리고 양천, 그리고 위에 도봉 라인에서는 이제 노원, 이제 이런 라인들이 가장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 3월 달에 역대 어떻게 보면 역대 최대의 거래량이 지금 나온 이후에 4월 달도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 거래가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서울권에 이렇게 막 번지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권으로도 많이들 번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지금 전세 주요 변동률 같은 경우에 보자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전세가들이,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서울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세가가 점점 상승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권으로도 대체적으로 많이들 퍼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상승 흐름 경기에서 인천권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소형 평형대로 움직임이 있다. 이 소형 평형대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 평형대의 매물이 지금 적체가 되고 있고, 국평 34평형 정도대의 이하의 매물이 인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물론 뭐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보니까 이런 관리비적인 부분들, 그리고 소가족 형태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제 아이를 굉장히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형 평형대로 인기들이 점점 몰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평대의 인기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25평대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인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지역적으로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소형 평형대로 대부분 다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대형 평형대가 대체적으로들
많이들 선호했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내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현재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 형태들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점점 좀 작은 평형대, 특히나 이제 앞으로 매수를 희망하시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대형 평수들보다는 조금은 9평 정도대의 이하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차도 그만큼 많이 커졌는데요. 집들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9평, 34평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평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입지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품귀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매물이 극히 안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강남 3구 쪽 라인에서 가까운 지역 쪽, 특히나 이제 동작구 일대, 사당동 일대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재개발, 재건축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쪽 지역들을 최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제가 가급적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담하는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경기권과 서울권에 인접해 있는 경계선 쪽 라인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그런 쪽 라인들을 조금 가급적은 좀 피하시고 가급적 주변의 중심부에서 가격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에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위주로 좀 내 집 마련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자, 3월 달에 약 3,600여 건 정도의 거래량들이 나타났었고요.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4,000건이 넘어서는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점진적 상승을 보여왔다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9개월 연속으로 수도권 입지 좋은 쪽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도 자극을 받아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주변에 입지가 좋은 지역들 위주로 대체적으로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 쪽 신축들과 그리고 준신축들 이런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 상승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신축들 특히나 앞으로 가격대들이 매매가들은 워낙에 좀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지난주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원자재 값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빠지기 전까지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오른 거는 애지간하면 잘 안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아파트 신축할 때도 그런 원자재 가격들, 그런 가격적인 부분들이 전혀 지금 현재 조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아파트들의 가격대들은 상당히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고, 매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준신축 위주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좀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린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서울발 전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분위기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라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강남 신축 평당 1억 1천만 원 시대가 지금 현재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다가왔고 지금 현재 시세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반포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1억 원대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를 필두로 해서 주변에 퍼지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강남의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면 그 주변으로 퍼졌었던 예전에 우리 풍선 효과라는 거 충분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셔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전화를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 이런 이슈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연속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동산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뭐 투자라든지 또는 내가 실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을 아직도 고민을 하시면서 많은 조정장이 왔을 때도 고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개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가구 구성원의 변화로 이전보다 중소형 평형을 주택의 선호도가 높아졌는데요. 서울의 주요 지역의 매매 전세가 상승은 물론이고요. 이 서울과 직주 근접이 좋은 경기권 지역까지 가격 상승이 확대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알짜배기 지역을 가려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그 정답을 세미나에서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지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참석하실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 희망하신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91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9,900만 원 선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동작구 사당동인데요. 7호선을 도보로 이용해 볼 수 있고요. 4호선 이수역도 인접해 있어서 강남까지는 5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 소개해 주시죠. 네. 자, 동작구가 상당히 그 서초구와 상당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네, 바로 용산을 네,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 가치로도 보시더라도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요충 지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동작구에는 여러 가지 업무 단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 형태로서는 상당히 알맞춤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이 커지고 용산이 커지고 여의도가 커진다면 동작구도 마찬가지로 가치적인 그런 동반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여기 화면에 나왔네요, 그죠? 제가 강남 가깝고요, 용산 가깝고 예, 여의도 라인들이 가깝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 이수역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수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네, 일단 복합 환승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그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개발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교통의 호재가 상당히 큰 곳이 바로 이수역입니다. 그래서 이수역을 필두로 해서 그 주변에 상당히 좀 오래되어 있고 그리고 재개발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평지에 속하고 그리고 노후도가 상당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이 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제가 바로 그 남성역 인근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한정거장이거든요. 근데 이수역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서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만한 정도입니다. 일단은 이수역의 개발의 호재가 좀 있고요. 지역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남성역 이쪽 라인에서부터 이제 숭실대 쪽으로 넘어가는 쪽 라인들은 이제 일단 언덕이 좀 있죠. 지세가 조금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남성역까지는 평지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남성역 인근에 또 재개발이 또 가능성이 좀 있는 지역들, 또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사당동을 제가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이수역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특히나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고 정보사 부지의 개발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바로 서초, 강남 접근성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진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돌아가서 갔어야 되는 부분들을 네, 지금은 이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돼서 한 번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접근성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진 곳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단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바로 이 이수역 쪽, 사당동 쪽 라인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 관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이수역 주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재개발, 이왕에 뭐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하시기에는 그래도 앞으로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들 앞으로 강남의 가격대들이 정말 천정부지로 오를 때는 이런 동작구 라인들 가장 인접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가장 빠르게 낙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
네, 이런 형태들로 재개발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해제를 하고 그 지역 안에 역세권 시프트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서 진구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 수준이니까 정말 극초기 단계를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반경 350m 이내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350m 이내에 들어오는 지역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남성역 인근의 350m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노후도가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노후도가 충분히 진행될 수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다가 도로망이라든지 협소한 도로망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굉장히 재개발이 필요한 수준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들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할 수준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빈집들이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충지에 이렇게 빈집들이 듬성듬성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위치는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요충지들이 개발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양재주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들이 보급이 되어야만 이런 쪽 라인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강남에 들어가시는 분들 또는 강남 외 지역 쪽 지역들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으로 몰려올 수 있는 조금은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차 대수도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4m 미만의 협소한 그런 도로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가기에도 상당히 바듯하고 오르막이거나 내리막이거나 이렇게 경사도진 부분들의 좀 위험성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단들이 차가 다닐 수 없는 이런 예전에서나 달동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런 계단들이 충분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발을 통해서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좀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대상지 제가 말씀드렸던 남성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침수 지역으로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오 시장 분께서도 서울의 이런 침수된 지역들 위주로 재개발의 가능성을 충분히 좀 언급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역세권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남성역 주변으로 장기 역세권 시프트들을 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로 정비뿐만 아니라 역세권 정비 사업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해제를 하고 다시 이런 주민들에게 역세권 시프트로서의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초기 단계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 단계들을 많이들 찾으시고 계시는데 이런 초기 단계인 지역들을 찾으셔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묻어두신다면 좋은 결실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입지적인 부분에서 장점은 강남과 그리고 용산, 여의도 라인들의 접근성 자체가 20분대로 다 포괄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초역세권 라인 아니겠습니까? 350m 이내에 들어오는 그리고 그 중 안에서도 역까지의 거리가 100m 이내에 들어오는 곳이니까 2, 3분 내면은 충분히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대해 놓으시기 상당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진행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 임장 활동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그런 움직임들이나 분위기들을 몸소 체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활성화 지역으로서는 이만한 지역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그 얘기처럼 노후도 그리고 이 지역의 진행력과 그리고 사업성,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만한 그 동작구 사당동만한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 중에서는 이렇게 사당동만한 그런 지역이 드물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자, 투룸 가격이 아니고요, 이제 쓰리룸 가격입니다. 동작구 사당동에서 방 3칸, 쓰리룸에 5억이 넘지 않은 정말 착한 금액이죠.
그리고 임대 사업자를 냈을 때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금액대와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4억 9,900부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 시에는 3억 6천 정도가 정말 없어서 못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신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 정도 금액부터 1억 5천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이런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 있게 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동작구 사당동 함께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권의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동작구 사당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교통 먼저 좀 살펴볼 텐데요. 사당로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는 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학교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근의 남성초, 행림초, 사당중, 동작고 등 학세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까치산 공원이나 관악산 둘레길 등 초대형 숲세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9호선 염창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5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42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목동인데요. 강남 대치동과 더불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9호선 급행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도 수월한 곳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여기를 가보셔야 돼요. 네. 아셔야 되고요. 가보셔야 되고 임장활동도 해보셔야 되고 지역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TV만 보실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복지도를 통해서 거리 비교 이런 것만 해보실 게 아니라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지 공부를 제가 항상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한강을 끼고 있고요. 지하철 9호선 라인들의 급행역이 정차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5호선과 그리고 위쪽으로는 9호선을 가지고 있고 우측편 라인으로 조금만 넘어가 보신다면은 이제 당산역과 영등포 구청역 등등 이렇게 환승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호선을 또 같이 이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차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차가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 때 이후에 차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워낙에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또 안 막히던 구간도 차가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이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차가 기본적인 필수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간선도로라든지 서울 한복판 내에서도 간선도로나 또는 주변에 외곽으로 빠지기 좋은 그런 내부 순환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고속도로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운 쪽이 이제 앞으로는 좀 전망이 밝을 전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보자면 사실 이 목동만한 위치가 별로 없죠.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림픽대로를 바로 끼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다리 하나 건너면 강변북로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좌측으로 가면 자유로가 있고 그리고 염창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좌측편에 서부 간선도로를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부 간선도로를 이용한다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서해안 고속도로와의 연결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간선도로망들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이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도시 철도망 자체도 상당히 좋은 우수한 그런 2호선과 9호선을 가까이 끼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또 학군 좋고 한강변 가깝고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지역임에 분명하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자면 물론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대다수의 업무지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좌우 위아래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업무지구들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상암동 DM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좌측으로는 마곡지구가 굉장히 계속해서 나날이 확장이 돼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렇게 여의도 라인들 가까이 두고 있죠. 또 아래쪽으로는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쥐베리 라인들까지도 가까이 굉장히 지근거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배우 수요 자체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약 그 47만 명 정도의 일자리 상주 인구가 있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마곡이 점점 확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완벽하게 다 채워진다면 60만 명 정도도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자, 이쪽 지역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지역에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이 지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번까지도 딱 명시되어 나왔죠. 목동 523번지 일대. 자,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도 521번지 일대. 그리고 목사동 라인들까지도 그리고 모 이동 라인들 목사동까지 충분히 재개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지역은 아래쪽으로는 용왕산 라인들을 끼고 있고요. 바로 앞쪽 라인으로 했을 때 이렇게 네, 총 3가지의 지역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세 군데의 지역이 하나로 합쳐지게 된다면 굉장히 대형 규모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3가지 지역들 중에서 우리가 이 1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지역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다 교집합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주변에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의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여의도의 재건축들도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곳이 있죠.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물론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5개 정비구역이 여의도 안에 있고요.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11개 구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같이 가격이 따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 목동 또한 예사롭지 않은 금액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목동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교통뿐만 아니라 강북 횡단선과 그리고 목동 경전철 라인들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난다면 완성되는 그런 교통의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가지로 압축을 해서 보자면 임차 수요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다. 직주 근접성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다. 황금 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황금 노선이 뭐겠습니까? 바로 9호선인데요. 9호선의 황금 노선 중에서도 급행역이 정차하는 곳은 몇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염창역은 급행역이 정차하는 곳 중에서 초역세권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재개발 가능성 있는 단지이니까 9호선의 힘을 아신다면 이런 지역들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언급드렸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 가능성이 충분히 녹아 있는 곳이니까 이런 지역들도 우리가 재개발 활성화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충분히 인식을 해두고 계셔야 된다. 자, 이 지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겠죠. 이것도 제가 이 지역은 신축이 지금 현재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주택입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이고요. 오래된 연립주택의 장점 충분히 있겠죠. 바로 지분입니다. 지분이 거의 12평, 13평 정도에 가까운 수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연립주택, 오래된 주택이니까 엘리베이터는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방 3칸, 3룸인데요. 60제곱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모델링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나 물건들을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4억 7천에서 4억 8천 정도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되어 있는 그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일단은 1억 3, 4천 정도 금액의 투자 금액이 필요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연립주택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하철 노선 먼저 살펴볼게요. 네, 9호선 염창역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알짜배기 지역만 지나는 노선으로 또 각광을 받고 있죠. 많은 직장인분들이 선호하는 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신다면 인근의 올림픽대로를 수월하게 타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여의도나 용산의 업무지구로 이동도 굉장히 빠르게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매력을 자랑하는 또 공세권이 요즘은 각광을 받고 있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용왕산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또 월드컵 대결을 타면 바로 위에 난지 한강공원을 이용해 보실 수도 있다는 점, 이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쪽에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요. 전반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이름만 보더라도 뭐 대원아파트, 진흥아파트 등등 이 노후 주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도 높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2호선, 6호선 역세권 인근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선입니다. 자, 이번에는 합정동을 만나볼 텐데요. 마포구 내에서도 한강을 끼고 있는 입지이고요.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극초기 단계에 아직은 이슈가 없지만 앞으로 이슈가 생길 만한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합정동만한 물건이 저는 단연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합정동 안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모아타운이다 뭐다 해서 지금 현재 동에서 진구한다고 해서 프리미엄 자체가 좀 어느 정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합정동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지역들 아직은 극초기 단계 수준도 아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좀 바라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셔도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바라보고 접근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합정동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합정동 여기 위치하고 있는 저희 마포의 좌측편에 있습니다. 여기 합정동 있죠. 마포의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강변 가깝고 간선도로만 가깝고 여의도 가깝고 용산 가깝습니다. 물론 광화문도 가깝게 5호선을 통한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주변 합정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교통 자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노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공항철도뿐만 아니라 2호선과 6호선 그리고 5호선과 경의중앙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강변이 가까우면서 도로망이 가깝고 도시철도망이 굉장히 이용하시기가 용이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주변에 인프라,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연터럴파크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백화점, 그리고 패션거리라든지 많은 젊은 층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주변에 문화의 거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좀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백화점이나 기타 마트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합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정역 앞에 메세나폴리스 라인에는 이런 홈플러스부터 해서 다양한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정평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추천 지역들은 합정역을 필두로 해서 우측이 아니라 좌측편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우측편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어 있고요. 그쪽들보다는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은 좌측편을 추천드린다. 지역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재개발 사각지대 지원 정책의 최대 수혜지가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역세권 재개발 구역 내에 동의서가 50%만 진행이 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이나 또는 역세권 재개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지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은 이런 얘기가 없을 때 선점을 해 두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물론 신축은 아닙니다. 신축은 아니지만 한 5, 6년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지만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이런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투룸이에요. 투룸인데 이 금액입니다. 3억 3,500에서 3억 4천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매력적인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세 임대 시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금액을 보자면 대략 한 2억 8천 정도에서 3억 천 정도 지금 금액대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 2,500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 가지고 일단 접근하실 수가 있는 합정동, 마포 안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합정동 2,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마포구 합정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자, 홍대 신촌대학가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젊은 세대 수요가 풍부한 곳이고요. 망원 상수 상권 그리고 홍대 연남 상권을 모두 도보로 누려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마포구 합정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강 뷰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서 또 한강을 직접 누려보는 것도 엄청난 메리트겠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망원 한강공원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양화대교를 타면 양화 한강공원도 선유도 공원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도 인접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과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호선 구로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역의 시세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과거 서울 서남부의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었던 곳이 바로 이 구로구인데요. 이제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 구로는 정말 많이 변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런 지역적인 소개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대사업자 또는 올해 3월에 1월 달과 3월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을 보자면 신축과 준신축, 기축들 이런 것들을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또는 유상취득을 통해서 매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면적과 그리고 가격을 만족시킨다면은 우선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 내용들과 부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입 임대 등록, 세제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준공 나이 있는 물건들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신축들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구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 금액에 만족되는 그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구로역이라고 하는 것은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사실 구로구만큼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곳은 단언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신도림 쪽 라인들부터 해서 구로 쪽 라인들도 상당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의 필요성이 상당히 심각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중에서도 저는 구로역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구로역 앞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백화점 라인들과 대형 마트 등등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 자체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하다 보니까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이쪽 라인들은 신도림과 같이 동반적으로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신도림만 가더라도 일단 2호선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도림 같은 경우는 GTX B노선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역이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뭐 백화점 라인들까지도 두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자체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구로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이미지를 단순히 지역적인 이미지를 조금 배제를 하고 보신다면은 서부 간선도로망과 그리고 아래쪽 라인으로 쥐벨리, 신안산선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GTX 라인들까지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GTX를 보유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라인들이라든지 용산 그리고 뭐 일단은 올림픽대로를 가깝게 또 이용해 보시면서 좌우로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지역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지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근데 사당동 못지않게 이 지역 또한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필요성이 상당히 농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 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달동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제가 초등학교 시절 5학년, 4학년 뭐 요런 초등학교 시절에 볼 수 있었던 살았던 그런 동네들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재개발이 진행되었죠. 보시는 것처럼 차가 다닐 수가 없는 도로, 사람 하나 반드시 지나갈 수가 있는 도로망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차가 들어가도 돌릴 수가 없는 지역이면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집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집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이죠.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대형 화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치마가 일부가 진행된 곳이 있기 때문에 멸실이 진행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정도니까 이 지역들은 바로 이런 지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재개발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재개발을 해야만 하는 곳이다. 자, 이쪽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과 그리고 신속통합 개발이 두 가지 모델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은 단순히 모아타운이나 다른 재건축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하철 반경 350m 이내에 들어오는 역세권 라인들을 보시길 바라겠고요. 역세권 1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들이 가장 베스트한 지역이 될 수가 있겠고,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을 때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1구역 라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모아타운이다, 뭐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한번 재개발 손이 되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재개발을 진행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같은 시간을 기다렸을 때 가장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는 지역을 꼽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역세권 1구역이라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지역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신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의 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룸이고요. 신축이니까 임대 놓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4억에서 4억 2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전세 시세는 2억 6, 7천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말 없어서 못 나가는 지역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 너무나 잘 나갑니다. 3천에 100에서 110 정도 놓으신다면 정말 무난하게 나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참고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는 구로구, 구로동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본 구로동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 먼저 살펴볼 텐데요. 1호선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도보로 2호선 신도림역까지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GTX B노선이라는 호재가 있는데요. 얼마 전 A 노선이 일부 개통을 하면서 다시 GTX에 대한 관심들이 좀 모아지고 있죠. 이러한 점들 참고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처에 또 병원이 있다는 것이 굉장한 또 메리트가 되는데요. 이 구로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